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유구국에 자문을 보냈는데 그 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이웃나라와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반갑게 수답하는 일로 자문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경사와의 거리가 3,000려리입니다. 기국에서 배를 타고 빨리 온다 해도 며칠이 걸러서야 중국 남쪽 변방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경사까지 가려면 또 6,000려리를 지나야 하니 대개 두 나라의 거리는 10,000리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 직접 조빙하러 경사에 나가 모이지 않으면 또 무슨 인연으로 해우하여 사사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행인이 오갈 적에 때로는 같이 만나 이야기하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그곳의 풍속을 이에 의해 어렴풋이나마 듣고서 애틋한 감회를 풀게 되는데 아마 귀국도 똑같으시리라 여겨집니다. 보내온 자문에 그 인정, 그 의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절절히 감격해 한다 하셨는데 어찌 서로가 거듭 감격하게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찰해 보건대 만력 18년 무려 기국 백성이 탄배가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었는데 여권을 시켜 심사한 결과 딴 일이 없었기에 사정이 가엾게 된 것으로 어찌 우리나라 사람과 다를 것이 있겠는가 하고서 즉시 관원을 차출하여 요동으로 압송하며 주지하여 전해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식을 전하는 한 장의 자문을 빠뜨렸으니 이것이 비록 우리나라가 어리상 땅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곳과는 사사로이 교섭하는 것을 신중히 한 데서 연유한 것이긴 하지만 또한 매우 불민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한 장의 글을 보내주시면서 패백을 2가지나 곁들이셨으니 무엇이보다 더 반갑겠습니까? 나의 성심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적은 토산물은 변변찮은 것입니다마는 동지 명절을 지나러 가는 배신 박동량에게 주어 경사에 가지고 가서 귀국 사신을 만나면 즉시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많이 바뀌지만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한편 시절 따라 더욱 강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백저포 20필, 백면주의 20필, 인삼 30건이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강원도 영월군에 광풍이 불며 큰 비가 내려 화국이 손상되었다. 평해군은 4, 5월엔 잇따라 가물었고 7월에는 흐리다 비오다 하며 날마다 흙비가 개이지 않았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심하게 불고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넘치면서 들판이 모래로 덮였다. 간성군은 5월부터 한 달간이나 흐리고 비가 내렸으므로 화국이 썩어서 주저앉았다. 통천군은 철 아닌 바람이 불고 쓸데없는 비가 내려 화국이 손상되었다. 금성현은 7월부터 동풍이 크게 불어 곡식 이삭이 손상되었다. 이상은 감사 정구가 계문한 것이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김덕령은 5차 형문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지평 송준이 아뢰기를 난리 뒤로는 기강이 없어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관의 앞길을 침범하는 자들이 종종 있으므로 마음의 항시 통분하게 여겨왔는데 이달 18일 사퇴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바로 앞으로 오기에 2-3차례 벽제해도 오히려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한 당병 2명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불문에 붙이려 했다가 생각해보니 참으로 그자가 실수로 침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겨져 실정이 가증스럽게 하인을 시켜 집을 알아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좌아하여 동료들과 의논하고 잡아다가 추문해보니 곧 평양 소통사였습니다. 장차 주의를 다스리려 할 즈음에 몰래 파발에게 부탁했는지 중국군 8명이 몽둥이를 들고 난입하여 대중에서 데리고 가며 하리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사태가 장차 불측하게 되겠기에 즉시 풀어주고는 사지 약관을 시켜 갖가지로 타일러 썼는데 끝내 잡혀간 하리 하나가 심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소신이 잘 처리하지 못하여 이토록 체면을 손상하고 풍채를 추락하게 한 것이니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그대로 있으면서 길에서 벽제하느라 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파직을 명하셨사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래기를 지평 송준 지비 김시헌 장령 이철 지평 이형욱이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소통사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대관의 말머리를 범하는 짓은 원래부터 해당되는 율이 있으니 잡아다가 징벌하는 것이 안 될 것이 없는데 중국 병사들이 끌고 간 것은 실로 뜻밖의 변입니다. 송진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때문에 경솔하게 대관을 채직할 수는 없으니 집이 김시연, 장령, 이철, 지평, 이형욱과 송준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래기를 채철부사 한효순이 기효신서 중국의 척개강이 지은 것이다. 이것을 구독하여 군사 교련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책은 원융의 막부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바탕이 되는 것이니 약간의 책을 내려보내 강습하는 자료로 삼게 하셨사니 한권을 내려보내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형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보건대 죄 많은 여생이 다시 살게 되는 덕을 입었지만 미천한 신의 병이 중하여 구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를 올려 호소하면서 오직 엄중하게 견책하시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온화한 말씀으로 간절하고 지극하게 달려주셨고 또 약까지 지어 보내게 하셨습니다. 신이 죄를 짓고 직무를 비운 지 이미 2달 가까이 되어 임금의 명을 만홀히한 죄로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곡진하신 성상의 생각으로 과분하게 자애하시어 처벌은 내리지 않고 돌봐주심이 더욱 융성해졌습니다. 신이 진실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이한 대우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감격스러워 눈물만 흐르고 진달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본래 어리석고 용렬하여 둔하고 느슨하여 재질이나 영양 면에서 하나도 볼 것이 없는데 외람하게도 성령께서 도야해주고 끌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승진하여 중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신처럼 특이한 언덕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것은 본래 사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흉화를 만나 근근히 모진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 판에 재앙이 겹쳐 흉악한 역적의 입에 더럽혀지게 되었으니 이는 작은 그릇은 차기 쉬운 것처럼 분수에 넘치어 스스로 전복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다 하더라도 또한 누구를 허물하겠습니까? 게다가 쌓인 상심이 탈이 되어 천질이 잇따라 생겨 지독한 통증이 속을 깎아내는 통에 중기가 허약해졌는데 자주 설사를 하면서 혈사가 멎지 않으므로 정신이 혼미하고 근력이 없어졌습니다. 신이 평소에 스스로 말하기를 무엇이나 한도가 차면 금방 손실이 따르게 되는 법이다 했었습니다. 하물며 작은 항아리처럼 속이 얕고 도단한 움가지처럼 기운이 약하면서
요량 없이 무권 소임을 맡아 실정에 벗어나는 이름을 얻고 한없는 총애를 탐하려 한 경우이겠습니까? 조물주가 깊이거리고 귀신이 모두 논란하게 되지 않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밖에서 닥쳐오는 재화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불러들인 결과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외람한 은덕과 과부단 총애만을 날마다 달게 여겨 비난하는 의논이 거듭되게 한다면 이는 마치 엎어지려 하는 잔에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해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앞뒤로 체질과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총애와 농만 낙다가 거듭 재앙과 화를 불러들여 그의 불측한 데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상께서 굳이 하여 잘 보존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오늘날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죄가 날로 깊어가도 성상의 돌보심은 변함없었는데 이제 또 비상한 언덕이 자책하고 있는 때 내려졌으니 황송하고 떨리어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곤충이나 초목 같은 미미한 몸으로서 천지처럼 생성해 주신 언덕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목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한 어찌 감히 자신을 아끼려 하겠습니까? 다만 신이 탈정 기복한 이래로는 오직 지우의 감격스러움만 알고 사세를 헤아리지 못해 어리석은 짓을 멋대로 하다가 나란 일을 그르치고 윤계죄를 얻게 되었으며 명기를 오래도록 더럽히면서 과오만 산처럼 쌓이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비판과 귀신의 책망이 모두 극에 달해 장차 불이 타오르고 물이 넘치듯 하는 형편이 됨으로써 반드시 불타거나 빠지거나 하여 멸망하고야 말게 되었으니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비록 성상께서 구제하여 살리려고 하신들 어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답답한 사정이 사세와 서로 마주쳐 마디마디가 더욱 극성스러워지면서 위축되어 헤쳐나오기 어렵게 되었으니 비록 성감으로 환히 내려다보시더라도 그중 한두 가지라도 모두 통촉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자리를 그대로 있도록 권면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언덕을 베푸시니 이는 영화가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실패만 거듭하는 것을 이미 시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총명을 내리시어 낭패만 더하게 하시니 신은 진정 스스로 고민하느라 여가가 없을 뿐더러 성명께도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신은 울적하고 속이 다 미친 것도 같고 취한 것도 같으며 심열이 뜨겁게 달아올라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인자하신 성상께서 사정을 가엾게 여기고 사세를 살피시어 속히 신이 맡고 있는 중요한 기물을 풀어주심으로써 미천한 목숨이나마 보존할 여지를 마련해 주신다면 앞으로 수화의 난관을 가리지 않고 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망모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황천에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결처 보온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지극히 감격스럽고 간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진지하시기를 취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여러 차례 사직하니 채직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1일 병진 5번째 기사. 김덕령을 다시 추격하여 6차례 형문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적주 평행장이 장차 사은 하는 일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요양으로 갈 것이라 한다. 사세가 통탄스럽고 놀라울 뿐만이 아니다. 그의 부류를 1000여 명 혹은 수백 명씩 거느리고 우리나라의 도성문을 지나가게 될 경우 어찌 길을 빌려 몰래 습격하는 뜻밖의 불측한 화가 있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서울에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으며 외병 1000명이나 100명을 누가 감당해낸단 말인가? 깊이 염려되는 것이 이 점인데 장차 어떻게 계책을 내야 할 것인지 비변사의 말하여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계책을 세우라는 일을 전교하셨습니다. 외적들이 비록 성심으로 중조에 납관한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왕래한다면 그 근심거리를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터인데
또한 뜻밖의 불측한 화가 어찌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본국의 조공길은 영파부로 해야 한다고 이미 주문했었고 병부에 복제한 공사에도 조공은 이미 거절하였으니 길은 논할 것이 없다. 다만 천사가 돌아온 뒤 한 차례 외인들이 사은하러 올 텐데 이 경우도 사신 이외에 300명을 넘을 수 없고 배도 3척을 넘을 수 없으며 먼저 대마도로 와서 분부를 기다렸다가 수를 정하여 경사로 나와야 한다 했으니 그 뜻도 또한 외인의 무리가 너무 많으면 난처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우리나라에만 이자한 것이 아니라 또한 반드시 소섭이와도 약속했을 것이니 양천사와 심유격이 등도 응당 이 뜻을 준봉하여 처치할 것입니다마는 염려되는 것은 중국에서 이 외적에 대한 진퇴를 제어하는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신이 이미 바다를 건너갔는데도 부산에 외인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한 말을 아직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번 사나는 경우에도 인원 몇 배의 수와 먼저 대마도에 머무르면서 품지하고서 나오는 일 등을 하나하나 명령대로 따르라고 또한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부산 등 내진에 남아있는 외적들이 그대로 물러가지 않고 있으면서 행장 등이 사은을 핑계대고 우르르 몰려나와 턱없이 무리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금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과연 염려스러운 점이 이 항복의 아랫말과 같습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상의해보아도 잘 대처해 갈 방책으로서 특별히 다른 방도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사정을 들어 시급히 중국 조정에 치주하여 다시 양천사 등에게 거듭 밝혀 계측함으로써 한결같이 당초의 약속대로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자하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중국 조정의 명령임을 들어 사리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외적들이 아무리 흉포하고 완악하다 하더라도 이미 중국에 회사한 것으로 명분을 삼은 이상 저희들 뜻대로 마구 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제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국의 장관을 청하여 따로 외사를 약속하는 직으로 삼아 부산에 내려가 머무르게 하여 진대에 관한 명령이 중국에서 나오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적들이 또한 감히 우리나라의 원망을 돌리지 못하게 될 듯하니 이 또한 하나의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주문을 시급하게 해야 할 듯한데 우리나라 사신의 행차는 지체되기가 예사여서 몇 달 걸리는 것이 일수이므로 일의 처리가 늦어져 미치지 못하게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 주문은 비록 동지사가 갈적에 주어 보낸다 하더라도 주문 안에 말한 사정과 뜻으로 따로 자문을 만들어 손군문 및 무안 아문에 먼저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 부분에 본국이 주문하고 회보를 기다리는 즈음에 외사가 먼저 오게 된다면 일처리가 늦어질 듯 싶으니 제아문에서 성화처럼 전조하여 시급히 구처해 주기 바란다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손군문과 무안 아문의 제인들이 우리나라의 일만 염려하게 될 뿐 아니라 외인들이 빨리 요동지방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저들도 괴롭기 때문에 반드시 시급하게 처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는 달리 손쉽게 처리할 좋은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른대로 하라. 그러나 이 일은 경솔히 처리할 일이 아니니 다시 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3일 모 첫 번째 기사 추국 청이하래기라 김덕령이 이미 형장에 써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터 용력으로 잘못 허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죄를 입은 연유에 대해서는 외부인 중에는 그 실정을 혹 아는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가 거느린 군중의 장사들도 반드시 의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옥사의 전말을 자세히 하게 갖추어 진중의 군사들을 효유하고 아울러 나머지 군사들도 위무하여 각자 안심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대저 김덕령이
역적들이 공초에 나온 것이 전후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정이 추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현의 밀서와 초 사이에 호남을 오가며 서로 약조했다는 말이 있었고 여러 역적들의 공초도 한결같이 모두 김덕령을 지적한 것이 20여 명이나 되는 등 사단이 현저하게 드러나 한두 번 우연히 공초에 나온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실정을 국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형장 아래 죽고 말았습니다. 함께 진중에 있으면서 귀화파의 적을 토벌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조금 더 연루된 사실이 없고 그 중에는 또 전투에 공을 세우고 제기가 쓸만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지금은 이런 뜻으로 분명히 효유하여 각자 스스로 안심하고 적을 토벌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는 것으로 도 채찰사와 도 원수에게 각별히 하사하여 일체를 이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3일 무 두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래기를 무릇 역적으로 복주된 자에 대해서는 율문대로 결단한다면 수범과 종범을 가릴 것이 없고 모두 연좌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로 붙잡아와 추국한 결과 승부함에 따라 율문대로 단죄하여 능지하는 형에 처한 33명에 대해서는 모두 율문대로 연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 외방에서 처형당한 것이 전후 1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는 본도에서 추국하여 처형했기 때문에 단지 참수만 하고 율문대로 형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한결같이 서울에서 처형한 역적들이 예대로 하여 부자를 모두 연좌시킨다면 죽게 될 사람이 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외방에서 출국할 적에 비록 승복했다고는 하지만 또한 어찌 꼭 하나하나 그의 실정을 얻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류들까지 모두 연좌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은 또한 미안할 듯합니다. 신들이 자세히 의논해보건대 이들도 마땅히 처치하긴 하되 토지하는 일과 호생하는 뜻이 그 사이에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외방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죄수들 중에도 몇몇 사람을 좀 더 분별해 보면 정범이 지극히 무거워 외방에서 사형을 받아 전형대로 할 수는 없었어도 법률상 마땅히 연좌해야 할 자가 있으니 팽종, 백원길, 신경복 등과 같은 부류가 이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형을 받기는 했지만 당초에 응모했던 사람도 아니고 명백하게 이를 담당했던 자도 아닌 나머지 무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미 죽은 판에 모두 연좌하는 법을 적용함으로써 인명이 많이 상하고 경중의 분간이 없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시급히 도원수에게 하유하여 다시 자상하게 살펴보고 분간해서 계유하도록 하되 사형을 받았지만 연좌에는 해당되지 않은 사람 중에 전석할 수 없는 경우는 중도를 취하여 조금 말감해서 응당 사형해야 할 사람은 노비로 삼고 응당 노비로 삼아야 할 사람은 유배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이렇게 재결하기를 품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3일 무 세 번째 기사 신자벌 좌참찬으로 이항복을 병조 판서로 홍세공을 형조 참의로 이광정을 좌승지로 신식을 우승지로 유희설을 우부승지로 김홍미를 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우부승지 유희서에게 전교하기를 홍주 목사 홍가시는 전에 성을 지킨 공으로 당상에 승진했는데 그 뒤 한현 역적의 괴수였다. 그를 잡았으니 마땅히 또 가자해야 할 듯하고 나머지 역적을 잡은 사람들도 논상해야 한다. 이 일을 위관들에게 이산해 유성룡, 윤두수, 김흥남, 정탁에게 말하여 회개하게 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회개하기를 정교의 홍주 목사 홍가시는 앞서 성을 지킨 공으로
당상으로 승진했지만 그 뒤에 한현을 잡았으니 또 가자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여러 역적을 잡은 사람 및 이 시발의 첫 번째 서계를 가지고 온 공주 정병, 박군세와 한현, 강봉 등의 서간을 찾아낸 사람도 아울러 속히 논상해야 한다. 그리고 역적들의 공초에 도천사, 부여에 있는 절 이름이었다. 그 중 설미가 고변하려고 하다가 역적들에게 살해되었는데 역적들이 이 때문에 엄중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빨리 패하게 되었다고 했다. 설미에게 보상해야 할 듯하니 만일 그의 부모가 있다면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니 모두들 참작해 보아 회개하라. 이밖에 보상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다 알기 어려우니 취품하여 논상하라고 하셨습니다. 홍 가신에게 또 과자하는 일은 성상의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당초 이 시발의 서장을 가지고 온 공주 정병 박군세와 한연의 서간을 찾아낸 주부 임사원은 하교하신 대로 회사로 하여금 잠작해서 관직을 제수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강봉의 서간을 찾아낸 사람은 장계 내용에 나타나지 않으니 병사 이시연에게 그의 성명을 함원하여 시상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 몽학이 반역을 모의할 때 두 천사의 중들이 따르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도 설미가 유독 역적에게 붙지 않고서 고변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살해당하게 되었고 역적들이 빨리 실패하게 된 것도 또한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식임새를 알고서 앞질러 발동한 때문이었으니 설미의 죽음은 진실로 가상하게 여겨야 할 일로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일에 치국청에서도 이를 의논하기만 하고 미처 취품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보니 못내 감격스럽습니다. 그의 부모의 생존 여부를 또한 본도에 물어보고 하나하나 상께서 분부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 역적들을 잡은 사람으로 홍산 복병장 이수담은 능운을 잡았고 홍주생원 이익비는 팽종을 잡았으며 전 군수 이형남과 군공정 박모로금 및 정용관 김효남 등은 모천지를 잡았고 전 판관 이용침은 정붕을 잡았으며 정상교생 김경선은 장후제를 잡았고 전 현감 한덕수는 이귀를 잡았으며 김경복은 강봉을 잡았는데 이들은 모두 두목을 잡았으므로 논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산에 사는 늙은 아전 김유일은 당초 역적들이 본현에 이르게 되던 날 군기 등의 물건을 딴 곳으로 옮겨놓아 마침내 역적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온 고을의 인리들로서 김유일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역적들에게 투항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김유일은 효행이 있어 온 고을 인리들의 인망을 얻고 있다 합니다. 김유일은 이런 내용을 도원수 권율로도 장계하였으니 아울러 포상하는 언전을 내려야 할 듯합니다. 감히 품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덕령이 이미 죽었으니 그의 군사를 거느릴 장수가 없게 되었다. 특근데 그의 군사는 원래 수십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혁파하려면 그만이겠으나 혁파하지 않는다면 대신 거느리는 장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의 별장 최담령은 내가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보고 말도 해보았는데 용기가 뛰어났고 계략도 없지 않았으며 또 글을 조금 아는 데다가 바로 하는 기상도 없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김덕령의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하고 싶다마는 지극히 어려운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일이니 마땅히 도제찰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대신 거느리게 할 만한 인물이 되는지를 참작해보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또한 그가 거느린 부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것이니 비변사에 이르라.